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못 푸셔서 좀 아까운 부분들은 설명 일단 들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제가 복사해놨고요. 얘부터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구구단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였고, 우리 구구단은 질리도록 많이 찍어봤죠? 반복문 배우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2단부터 9단까지 쭉 나오는 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거기 플러스 그거 플러스에 우리가 배웠던 객체한테 메서드 호출하는 것까지 병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에러가 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왜 에러가 나고 있죠? 얘는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마우스 올려놓고 크리에이트 메서드 없으니까 우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면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작동 메서드 안에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얘가 출력이 되게끔만 우리가 로직을 구현해 주면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복문 할 때 많이 해봤던 거니까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단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얘한테는 2라는 값을 먼저 줄 거예요. 자, for로 풀어도 while로 풀어도 어떤 걸로 풀어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for로 할게요. 저는 for문을 그냥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int i는 1부터가 아니라 얘가 그냥 일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들어와서 이 단이라고 하는 애의 값이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단을 1씩 증가시켜주면 얘는 총 몇 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죠? 2부터 9까지 9를 포함해서 돌 거니까 9번 해주겠죠? 아니지, 8번 해주겠죠? 8번 2, 3, 4, 5, 6, 7, 8, 9 8번. 그 반복문 안에서 저는 이런 거 하나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F로 할 거고요. %D 아니다, 이거 전에 이것도 하나 넣어주죠. 단 이렇게 줄바꿈 빠뜨리면은 그 밑에서 출력할 때 줄 어긋날 거니까 줄바꿈도 하나 넣어주고.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면, 이렇게만 만들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2단부터 9단까지 나와요. 왜냐? 반복문이 그렇게 돌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쵸?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여기 사이사이에 2단의 내용, 3단의 내용, 4단의 내용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2단이 출력되고 3단이 출력되기 전에 넣어줘야 돼요. 그쵸? 이중 반복을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얘가 한번 반복을 할 때마다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니까 2단 하고 3단 출력되기 전에, 다음 출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중 반복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i로 하겠습니다. 1부터 i라는 애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문을 돌리겠다. 그럼 얘는 총 9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완성이 됐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출력은 단변수랑 i변수 둘 다 활용을 해서 9구단의 곱셈 결과를 출력해내면 되겠죠. 얘도 F로 진행을 할게요. 이제 F랑 LN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단 i 그리고 단 곱하기 i 순서대로 치환되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단이다 그러면 2단 먼저 출력을 해주겠죠. 지금 얘는 2단 타이틀이야 라고 출력해 줄 거고, 반복문 들어와서 2일은 2, 2, 4, 2, 9, 18까지 다 출력을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이제 3단 나올 거고, 그럼 3단으로 또 출력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2단 쭉 나오고요, 3단 쭉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중 반복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얘야 뭐 우리가 많이 반복을 했었으니까 그냥 이거를 메서드 안에 접목을 시켰을 뿐이에요. 이제 뭐 우리가 그 9단,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할 거야 하면은 이거 써줄 필요도 없이 얘만 호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이거 while로 한번 바꿔볼까요? 초기값 잘라내서 밖으로 빼주고 얘 while로 바꿔주고,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지우면서 뒤에 있는 스텝 잘라서 내가 하려고 하는 로직의 밑을 받쳐줄 수 있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긴 세미콜론 찍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얘도 한번 while로 바꿔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돌려도 결과는 똑같아요. while이 서로 바뀌었을 뿐이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얘도 while로 바꿔보면 바꿔주고 초기값 잘라서 밖에다 꺼내주고 스텝 잘라서 내가 하려고 하는 로직을 밑에서 받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분자는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실행시키면 결국 똑같은 거 나온다. 그쵸? 포문과 while문은 이제 적응하셔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가져왔는데 뭐 설명 같은 거 없죠? 그냥 이거 실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설명 없고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되는 건데, 자, 이 코드만 봤을 때 우리 메인 메서드 안에 코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일단 뭐가 필요해요?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야 뭐 리모컨을 연결하든 뭘 하든 클래스한테 일을 시키든 일단 이 계산기라는 클래스가 있어야만 뭐라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말하고 있는 거 cannot be resolved, 얘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거 없다 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 에러가 옮겨갔죠. 메서드가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는 퀵픽스를 통해서 그냥 만들면 메서드에 뭐가 붙죠? 뭐가 붙죠? 스태틱이 붙을 거예요. 왜냐면 설계도한테, 클래스한테 직접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물론 얘를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방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객체화 시킨 다음에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이런 거 애초에 없었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냥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대로만 이게 실행이 가능하게끔만 수정을 할 거면 사실 그 방법보다는 그냥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얘를 메서드를 만들어서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주고,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자로 10과 20을 넘겼을 때 결과가 30이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메서드가 실행되면 이 자리에 뭔가 결과를 남겨야 할까요? 얘는 필요 없죠. 어딘가 변수에 담아야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곤란해지는 변수도 없고 그냥 실행만 시키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 실행된 결과가 콘솔에 나와야 된대요, 출력으로. 그러면 메서드 안에서 연산해서 출력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출력문 써주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예상 출력 결과처럼 똑같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i 플러스 j 해주면 되겠죠? 가로 없이 그냥 쓰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연산 결과랑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쵸? 연산이 아니라 문자 이어붙이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얘를 가로를 제대로 넣어줘야 실제 연산의 결과가 나올 거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를 F로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에 %d 넣어주고 줄바꿈 해주고 여기서 바로 빼도 돼요. 이거 왜 돼요? 아니 여기에 있는 값이 이 %d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근데 컴퓨터는 연산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연산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 남은 결과를 어딘가에 넣거나 하죠. 그럼 당연히 얘도 이 연산을 먼저 할 거고 그 남은 결과를 %d랑 치환을 할 거니까 여기선 가로가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죠.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그냥 이거 메서드 만들어보는 연습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실행할 때 얘네 왜 주석 걸고 실행했는지 아시죠? 얘네 에러 때문에 실행할 때 뭐라고 할 거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 걸어놓고 실행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뺀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 또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겠네요. 그쵸? 연산만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곱한 결과 얘도 만들어주고 위치를 좀 아래로 내릴게요. 순서대로. 이거 정리하는 거는 뭐 취향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하는 걸 좋아해서. 자, 여기도 연산을 곱하기로 바꿔만 주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끝이 나겠죠? 맥에븐스 IJ 딱히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순수한 인자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죠. 자, 인자 2개니까 자동으로 만들 때 맥에븐스 2개로 만들어진 거고요. 인자로 들어간 애들이 첫 번째로 온 인자가 무조건 첫 번째 맥에븐스 자리로 찾아가는 거고, 두 번째가 두 번째 자리로 찾아가는 거니까 이 안에서 이 두 변수를 활용해서 연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비슷한 문제예요.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가장 다른 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죠?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리턴이 있냐 없냐 차이죠. 얘는 메서드가 실행된 이 자리에 어떠한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 지금 이 결과라고 하는 변수가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상황이 난처해지는 거니까 이 자리에 실행된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남기자라는 거죠. 결과를 남긴다라는 건 출력이나 이런 문제랑 다른 문제였어요. 출력은 그냥 화면에 콘솔에 보여주기 용도였고, 실제로 데이터를 여기에 실행 결과를 남기려면 메서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리턴이 있어야겠죠? 네. 리턴이 있다는 얘기는 리턴 타입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얘도 계산기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로 옮겨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들어 주면 얘도 똑같이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 리턴에다가 연산된 결과를 보내주면 얘가 실행됐을 때 이 자리에 그 리턴 값이 남을 거고, 그게 결과로 들어간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로직이잖아요. 여기서 출력하고 나서 다른 메서드 또 실행되는 결과를 결과에 다시 담고 있고, 여기서 다시 출력하니까 여기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인자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은 합이니까 연산을 바로 해주죠. 이 두 변수의 합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 연산을 먼저 할 거고, 그 결과를 남긴 다음에 그걸 리턴해 줄 거니까 결국 그 리턴의 결과가 이 결과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결과는 어떠한 값을 갖고 있을 거고, 그 친구를 값으로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합 메서드 만들었고, 자, 그 다음 차 얘도 만들게요. 똑같죠? 방식은 여기서 i 빼기 j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곱 똑같죠? 만들어주고, 이거는 그냥 안 바꾸고 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i 곱하기 j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예상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죠. 이 출력 결과랑 여러분들이 뽑아낸 결과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됐다면 어딘가 연산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로직을 잘못 짰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지금이야 뭐 워낙 간단한 거라서 딱히 실수하실 것도 없지만,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좀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차분히 잘 들여다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원투썸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1부터 내가 인자로 넘기고 있는 얘까지, 이 값까지의 합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으로 인자를 주고 있으니까 1, 2, 3 셋 다 더한 6이라는 결과를 얻어야 되고요. 얘는 10이죠. 그럼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더한 55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문제였는데 예시 부분은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럼 일단 원투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으니 얘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턴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합계를 구해서 리턴을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도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에 뭘 사용해야 돼요? 반복문을 써야 돼요. 왜냐면 1부터 내가 지정한 숫자까지 다 더해야 되잖아요. 1부터 더할 거니까 지금 3 줬을 때 1, 2, 3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 1부터 1씩 증가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다 더하려면 반복문을 써야겠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썸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빈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0 들어있게 해놓고 반복문 안에서 i가 증가할 때마다 썸에다가 i를 덧붙여서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뭘로 해볼까? 얘도 그냥 포로 할까요? 자, 근데 보세요. int i 우리가 원래 쓰던 방식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 인자로 받아오고 있는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얘 매개 변수죠. 지역 변수죠. 이 폼은 안에서 만들어주는 이 초기값 변수도 지역 변수죠. 둘 다 지역 변수인데 같이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름이 겹쳐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바꾸거나 아니면 얘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방법이죠. 얘를 아예 옮겨버리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얘 지금 애초에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내용 보면은 중복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애초에 안 된다 그러면 얘를 바꾸는 게 좀 더 현명하겠죠. 근데 얘를 안 바꾸고 얘를 바꿔도 돼요. 여기도 어차피 그냥 변수일 뿐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n이 될 거고 얘가 i가 되겠죠. 자,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거랑 이름이 바뀌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서 원래대로 진행을 해보자면 지금 이거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i는 1부터 시작을 할 거고 a는 지금 누구예요? 첫 번째 얘가 실행될 때 a는 누구? 3이죠. 3. a의 값은 3이죠. 여기 인자로 3 넘어왔으니까 매개 변수가 3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a는 3이란 얘기고 이 뒤에 i가 1씩 증가된다면 1부터 3까지 1씩 증가되면서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완성을 한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썸에다가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i라는 애를 덧붙여 나간다면 총 합계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 리턴 남겨줄 게 썸이니까 썸을 리턴을 해주면 이 자리에 이 썸이라고 하는 애가 남을 거고 그 남은 애를 결과 1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서 출력하겠다. 얘 같은 경우 인자로 10을 넘겨주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가 10을 받을 거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니까 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서 1, 2, 3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다 더해 나가겠죠. 썸이라는 변수에 덧붙여서 더해 갈 거니까. 그러면 실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 도출할 수 있죠. 이게 one to sum.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얘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같은 문제인데 얘는 이제 인자가 두 개죠. 아까는 1부터 했기 때문에 초기값이 1, 2였어요. 반복문에서 초기값이 1이었던 이유는 1부터 할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n to m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수 더해서 결과를 보여달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5가 나오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5부터 10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한다 개념이라 5, 6, 7, 8, 9, 10이 더해진 결과인 45가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푸는 방식은 똑같죠. 일단 메서드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서 이 리턴에다가 일단 또 합계를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썸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는 필요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름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n to m이었으니까 이름이 좀 더 매칭이 되도록. 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int i 쓸 수 있고요. 포문에서 int i는 몇부터예요? n부터죠. 얘가 1부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 n부터예요. 그래서 n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i가 누구보다 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n to m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i의 값을 1씩 증가. 그리고 이 코드 안에서 출력이 실행해야 되는 로직은 썸을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누굴 더해야 돼요? 변화하는 수 누구? i죠. i를 더해 나간다면, 그리고 여기서 썸을 리턴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n2m 썸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 방식은 사실 우리가 관봉문 때 계속 하던 거예요. 계속 하던 건데, 여기에 이제 메서드라는 개념이 추가가 된 거고, 메서드로 호출하는 개념이 추가가 된 거고, 그 호출에 리턴, 결과를 남겨야 되는 개념이 추가가 된 거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인자랑 매개 변수라는 개념까지 추가가 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다 병합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있는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갈 건데, 자,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 따라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개념 설명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이거 설명 드리고 열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코드를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걸 에러 없이 실행이 됐을 때 숨쉬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이거 메서드 만들어줘야 되죠. 없으니까. 지금 우린 사람 객체 만들어서 사람 타입의 변수한테 리모컨 넘겨줬고, 그쵸? 이 상태에서 그 리모컨 작동시켜서 숨쉬다 메서드 호출하고 있으니까 사람 클래스 안에 이런 메서드가 있어야만 우리는 에러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안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숨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제가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메서드 이름도 똑같고요, 하는 일도 똑같죠. 그럼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만들고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복을 없앨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울 거는 상속이라는 친구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건데,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꼬이면 꼬일수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안 꼬이게 잘 써야 돼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보세요. 자, 저는 여기다가 extend라고 하는 말을 써주고 동물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자, 일단 설명 아직 안 드렸고요. 실행시켜보면 나오죠. 사람한테는 이제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없는 상태인데 extend 동물이라는 이걸 붙였더니 나와요. 얘가 없을 때에는 실제로 이 코드는 실행하면 에러예요. 빨간 줄이 있죠? 없으니까. 근데 이거 붙으니까 에러 뭐라 안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extend는 그냥 직역을 하면 확장의 개념이에요. 확장. 근데 우리가 약간 상황에 맞게 의역을 해보자면 얘가 상속을 뜻합니다. 상속.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상속. 여러분들 흔히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상속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었어요?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 거. 보통 재산 상속 얘기가 제일 많을 텐데 물려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자식이 뭔가를 물려받는 개념이죠. 부모, 자식.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준다라고 하면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쵸?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남겨주는 걸
우리가 상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바도 똑같아요. 이 개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 개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물은 누구예요? 얘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바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 클래스가 동물 클래스한테 상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 부모였으니까 부모한테 상속을 받았다, 뭔가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얘를 물려받은 겁니다. 이게 상속의 가장 기본이에요.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 그래서 얘가 상속받는 자식이고요. 익스텐즈 뒤에 오는 클래스 이름이 상속해주는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상속은 이걸 물려주기 때문에 사람 클래스가 지금 없는데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인데, 자, 그러면 코드가 중복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속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상속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각해 봐야 되는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 자식 클래스를 A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를 B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텐즈 상속의 개념을 is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is B. 대충 무슨 뜻이에요? 네, A는 B다죠. 맞아요. 자, 사람은 동물이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맞아요. 사람은 동물이에요. 동물의 의미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무슨 물이었더라? 아무튼 네, 사람도 동물이죠. 맞습니다. 맞아야만 돼요. 이게 틀리면 상속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자, 이렇게 해놓고 쓴다고 했을 때 지금 반대가 됐죠. 이제 동물 클래스가 사람 클래스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요. 지금 동물 클래스한테 솜씨다 없는데 사람한테 있는 솜씨다 물려받았으니까 쓸 수 있거든요. 나오죠, 결과. 근데 보세요, 자바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얘는 이걸 그냥 써준 대로 판단해요. 이제 너 상속 받았잖아, 그럼 써, 쓸 수 있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상속을 꼬아버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은 무조건 이제 A is B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A-B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B 테스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B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걸 해봤을 때 이건 좀 애매한데, 혹은 이건 틀린 말이지 라는 상태에서는 상속을 그냥 아예 못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코드상의 에러는 없죠. 실제로 출력도 돼요.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속 금지 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상속 개념이 여러 개로 꼬여서 복잡한 상속이라는 상황이 오는데, 그 복잡한 상속일 때 어거지로 상속을 계속 끼워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대혼란이 와요. 자, 간단하게만 생각해 볼게요. 자, 강아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동물도 사람도 강아지도 숨 쉴 수 있죠. 그럼 강아지도 숨쉬다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누구 상속 받아야 돼요? 사람 받아야 되죠. 사람한테 있는 거니까. 자, 이러면 강아지는 사람이다,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재사용을 위해서 써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 이건 이따가 정리 한번 해드리긴 할 건데, 상속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코드 재사용, 이것도 뭐 상속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가지 장점 중에 하나지만 단순히 얘만을 위해서 상속을 하진 않아요.
메인은 이거예요.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그리고 이 관계를 성립할 때 코드 재사용이라는 이점이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상속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상속 안 써도 돼요. 물론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많아서 쓰는 게 좋은데 나 진짜 상속 잘 못 쓰겠어 그럼 안 써도 됩니다. 웹 개발에선 특히나 그래요.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써야 된다 그럼 써야죠. 그때 가면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단순히 코드 재사용의 목적만을 가지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상속을 제가 방금 극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모르겠으면 쓰지 말라 안 써도 된다 했는데 애초에 우리 OOP의 특징에 상속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를 잘 다루려면요 상속을 쓰긴 써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뭔가 코드를 작성할 때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애매하면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A/B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상속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익스텐지 쓸 때도 자동 완성 가능해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옵니다. 자,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말고 이 밑에 거 이만큼을 해볼게요. 자, 동물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자, 동물한테는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 상태고요. 사람은 지금 없죠. 그래서 원래는 못 쓰고 있었잖아요. 상속하기 전까지. 근데 상속을 하면 얘가 이렇게 물려주는 개념이에요. 이거 근데 뭐 인터넷으로 좀 구글링 해보시다 보면은 이 상속에 대한 개념 정리되어 있는 글들 중에서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산수학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동물이 사람한테 내려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화살표가 반대가 됐다고 막 엄청 틀린 얘기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표기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애초에 이걸 보고서 사람이 동물한테 상속시켜줬네? 이건 잘못된 거겠죠? 그것만 잘 캐치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물이 사람한테 상속을 해주면 사람 클래스 안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없죠. 없는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그리고 이 A 사람은 지금 사람 객체에 연결되어 있죠. 사람 객체 누구 보고 만들어요? 사람 클래스 보고 만들겠죠. 사람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네요. 연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객체에.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이런 거 없겠죠. 근데 얘 있어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받아진 애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드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도 얘가 나타나는 거고, 얘를 썼을 때 실제로 실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해서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건데 이것까지 하고 문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다 라고까지 했고요. 지금 상속을 받으면 메서드가 내려받아줘서 여기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자, 근데 이게 메서드만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수도 똑같아요. 클래스에 뭔가 변수를 만들었다. 만약에 스트링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테스트 같은 거 만들었고 그냥 값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거 하나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물려받아진 상태 사람 클래스에서 실제로 저것까지 있는 거라면 우리 사람 클래스한테 리모컨 작동시켜서
얘한테 작동시켜서 테스트 접근할 수 있네요. 있다란 얘기죠. 변수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거 막 출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뭐 나와요? 테스트 나오겠죠. 얘가 테스트 갖고 있었으니까 물려받았잖아요. 변수도 똑같은 개념, 메서드도 똑같은 개념. 어쨌든 물려받으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그래서 상속이 효율적인 거예요. 네. 여기서 메서드를 새로 만들어내면 이 클래스의 객체화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얘도 할당을 받아야 돼요. 다른 클래스라 다른 메서드라면. 근데 상속을 받으면 얘 걸 가져다 쓰는 개념이라서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의 재사용,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공유랑은 달라요. 공유랑은 다르고 공유는 좀 애매할 수 있는 단어라서 공유라고 이해했다가는 나중에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 쓴다. 여기엔 실제로는 없는데 가져다 쓴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 클래스에 없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봐도 된다고 했죠, 지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변수는 이제 빼고 메서드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저는 동물이 숨 쉴 때는 이렇게 온점으로 숨을 쉬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숨 쉴 때는 느낌표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출력값이, 원하는 출력값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 클래스는 동물의 숨쉬다를 물려받았고, 근데 원하는 출력값의 결과가 달라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만들면 이건 메서드를 새로 만든 걸까요? 원래 이 숨쉬다라는 애 하나 들어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거 아예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든 거면 메서드명 중복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얘는 자,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부모한테 물려는 받았는데 나는 이 물려받은 거대로 쓰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내 개성을 첨가하고 싶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온점을 느낌표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자, 이럴 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를 본인 개성에 맞게 덮어 씌운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메서드가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라 얘는 물려받은 거에 내 개성만 입혔다 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메모리적으로 어떤가요 했던 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얘는 새로 만든 게 아니니까. 얘를 새로 만들려면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러면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물려받는 메서드랑 이름이 같죠. 그러면 얘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에 내 개성만 입혔다 의 개념이고, 이런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라이딩 혹은 오버라이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거랑 비슷한 이름 하나 배웠죠. 저번주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오버로딩에 대한 걸 배웠어요. 얘는 뭐였죠? 같은 메서드 이름이 존재할 때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메서드 취급을 받았던 그 상황을 놓고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착오가 없으셔야 됩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내 개성대로 덮어 씌워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겠지만 오버라이딩을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게 하나 붙어요. 퀵픽셀을 이용해서 만들거나 혹은 뭐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골뱅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하나 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얘가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오버라이드는 얘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거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재정의 할 거지? 재정의 하라고 지금 해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개념이니까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누가 나올까요? 느낌표가 나오는 거죠.
이건 오버라이딩, 새로 만든다라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상속의 기본적인 내용 하나 했고요. 예, 개성 덮어 씌우는 오버라이딩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것만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그냥 두고 이따가 보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사람, 강아지, 고양이 순서대로 한 번씩 숨쉬다 메서드를 실행을 했고요. 클래스들의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출력값 예상해보세요. 잠깐. 사람, 강아지, 고양이 순서예요. 자, 얘는 느낌표, 온점, 골뱅이가 나오겠죠. 이거를 예상을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하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까지.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열어 드릴 건데, 또 이러네. 자, 일단은 수업 페이지 들어보시면 해보시면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문제 상속 시작해놓고 문제 하나 나왔을 텐데, 요것만 보고 제가 문제 바로 열어 드릴게요. 쉬는 시간 드리면서. 자, 얘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 아닌데? 아, 얘가 이거구나. 잠깐만요. 다른 문제로 열어드릴게요. 쟤는 같이 지금 방금 진행한 내용이니까 그냥 쉬는 시간에 정답까지 열어놓을게요. 다시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오리 시뮬레이션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가져다가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나한테는 사수 한 명이 있다. 근데 그 사수가 개발은 안 도와주고 조언만 해준대요. 이런 식으로 해봐 라는 식으로. 네,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 요구사항대로 코드를 변경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형태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일단 보면은 오리를 생성하고 날개 하래요. 지금 오리 객체 만들고 있는데 오리 클래스 없죠. 그래서 에러 나고 있으니까 오리 클래스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 없어서 뭐라고 할 거니까 출력,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오도록 날다 메서드 만들어주면 돼요. 거기까지 완료했다. 그럼 요구사항 들었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쉬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이거 문제 제가 쉬는 시간 동안 다 열어 놓을 테니까 쉬셨다가 이거 풀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9분 20분에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아니다. 20분